지금 생각해보면 2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나, 서울에. 2024년 초에는 있었거든.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이 돈으로 어떡할까요? 이 돈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러시는데. 항상 그러시면 내 돈이 제일 부족하고 제일 애매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항상 항상 제네시스 GV80을 사고 싶은데 돈은 항상 그랜저거든. 그래서 그게 애매한 거야. 현실과 이상의 괴리. 그래서 항상 이상한 거지. 근데 아반떼 사는 사람 생각하면 와, 행복한 고민하고 있네. 하지만 그치, 아반떼 사고 싶은 사람은 현실은 뭐지? 레이. 뭐 이런 수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애매하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3억 후반 4억은 돼야지 뭐 이렇게 신축 정도는 할 수 있고. 뭐 그럼 4억 있으면 뭐 해요? 4억 있으면 뭐 하냐면 있어. 그 4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4억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서울시 전국에 4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쭉 뽑는 게 있어요. 화면을 만들어놨잖아. 화면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제 특강하시는 분들 한 달씩 나눠드렸는데 권한을 거기 보면 다 나오는데 내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질문을 하시면 집을 사고 싶다는 질문을 하시는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옛날처럼 선수들이 아니잖아. 다 평범하시다가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또는 와이프 등 떠밀려가지고 오고 이런 스타일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기는 사야겠는데 어디를 사야겠냐.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 동네만 보게 돼. 자기 동네만 보게. 주변을 아는 데가 거기니까. 익숙한 곳. 그치. 그 동네에 또 가고 싶은 데가 있긴 하지.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좋은 선택을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좋은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당신에게 후보가 많으면 된다. 그래야지 좋은 걸 선택할 확률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첫 번째, 매매로 할 건지. 그럼 매매를 하면 대출을 받을 건지,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 건지. 그렇게 해서 총 토탈 얼마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살 것인지를 정하시든가. 아니면 그러면, 지금은 사놨다가, 전세에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그 갭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매매와 전세 차이가 중요한 거잖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정도까지 내가 가능한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정확히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갭으로, 이 4억 갭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서울에서 쫙 검색하고, 연식별로, 뭐, 이렇게, 지역별로 다 검색해가지고, 리스트 쭉 나오면, 그거 가지고, 뭐, 가족끼리 상의를 해보면 되잖아. 이 동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한 3개 정도 골라가지고, 같이 합의해가지고, 주말에 한번 가보자. 가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 중에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비슷한 거, 모든 게 가격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할 거란 말이야.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빼고는. 비슷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승률이 거의 비슷할 거다, 이야기지. 근데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데, 뭐, 500만 원 더 오를 수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면 실수할 일이 좀 줄어드는데,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4억으로 집을 산다 하더라도 혹은 갈아타기를 한다더라도 최적의 선택이 다 결과물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비슷한 가격을 샀기 때문에 특별히 호재가 없지 않는 한 비슷하게 오를 거잖아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주식처럼 뭐는 오르고 뭐는 한가하고 이러진 않고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오르는 게 큰 돌을 데우는 거와 똑같다.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오르잖아. 장기간 동안. 근데 시차가 있죠. 강남이 먼저 오르고 좀 지나면 뭐가 오르고 시차가 있죠. 2015년, 16년에도 강남만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퍼진 거죠. 그때도 다 욕했지. 강남 집값 2억 돼야 된다 그러지, 그때는. 10년 전에는. 지금 5억 돼야 된다 그러고. 나 댓글 달지. 댓글 달아야지, 그 밑에다가. 내가 5억 되면 싹 다 살게. 그런 거지. 제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결정을 하면 그 설득도 하고 합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10억 있는데 하나 찍어주세요 이러면 내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이분이 투자로 사시는 건지 만약에 실제로 입주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애가 있어서 학군지를 꼭 가야 되는 건지 구축에 살 수 있는지 신축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줄 수가 있어요. 애기를 꼭 키워야 되면 내가 5천만 원 안 오르더라도 몇 년 뒤에 애기 공부 잘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집은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산 활동이라든가 여가라든가 모든 게 이제 베이스 캠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그래도 비슷하다면 좀 더 오를 것 같은 이런 데를 선택하는 거지.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집 사는 사람들이 처음 봐요. 이렇게 상적폐인 것처럼 이렇게 뭐 하나 붙여가지고 집 사면, 막 이렇고 너는 골로 갈 거야. 저주를 하는 거죠, 저주를 하는 거죠. 너나 많이 살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등기 깔아. 하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인생 최대의 구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 전세나 월세는 인생 최대의 구매 중에 하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돈 엄청 많이 들잖아. 자기 소득에서 많은 부분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결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기분에 근거해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라니까. 그러면 뭐 집이 떨어질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경제가 이런데요. 뭐 그러면 한 번이나 찾아봤어. 경제가 침체가 됐을 때 집값이 안 올랐냐? IMF 이후에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 없었는데 집값이 몇백 올랐냐? 2억 하던 게 지금 30억 하는데 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우리 동네는 안 오르는데요? 어디 동네인데 그런 데는 잘못한 거지. 그런 데도 있어요? 지방. 지방. 굉장히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상대적으로.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그런 아주 중요한 구매를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뭐 사든 안 사든 뭐 임대로 가든 매매를 하든 어쨌든 뭐 안 사면 임대로 살아야 되니까 매매를 하든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을 하는 근거가 집이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는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감정적인 뭐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안 사도 돼. 그거 존중해. 그 논리가 맞다면. 그치. 근데 그 논리에 대해서 계속 검증은 해봐야 돼. 왜?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르면 검증은 해봐야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판교 쪽 분양받아 실거주 의무 후 점프 예정인데 차후 점프할 곳 중에 동판교와 잠실 쪽이 비슷한 가격 추이를 보이는 것 같아 어디로 갈지 고민입니다. 동판교 입지가 계속 잠실 쪽 추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망고쌤 고견이 궁금합니다. 잠실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엘리트요. 엘리트요?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요. 일단 그게 단기적으로 2년 이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 입지에 수렴하는 거잖아요. 판교의 입지하고 이제 잠실의 입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입지도 있지만 중간에 상품성이라는 게 결합이 돼가지고 똑같은 비슷한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축이면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 잠실도 그렇고 동판교, 원래 판교도 그렇고 2008년에 거의 입주를 했죠. 가격이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제 생각인데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날수록 판교하고 잠실하고 입지의 차이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뻔한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서 실거주 할 거예요. 뭐 잠실 가시면 잠실 다음은 뭐 어디겠어요. 그렇죠. 꿈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뒤에도 판교가 잠실보다 입지가 더 좋아질 건지 안 좋아질 건지 생각해 보면 그 결론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될 것 같다.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좋긴 해. 그럼 판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판교가 좋아요. 정말 좋아. 현대백화점 가보면 진짜 좋아요. 가보면 풀매를 하고 다 와. 아줌마들이 풀 메이크업 하고. 그지? 롯데타운에 가면 애들 막 진짜 풀매하고 나와요? 풀매하고 나와. 막 이 털 달린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털보다 아닌데. 털 가시는 거. 진짜요? 너무 MSG 치시는 거 아니? 알지. 이렇게 동네마다 그 괴담이 있어요. 뭔 괴담이요? 그런 뭐 썰 이런 게 있어요. 뭔 썰이 있어요? 동탄에 가면 뭐가 있고 막 이런. 말해봐. 뭐 생략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동탄 사시는 분들 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동탄에 가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이렇게 보세요. 동탄은 되게 난이도가 높은 동네예요. 난이도요? 네, 투자의 난이도가 높은 동네다. 왜요? 거기 왜 그러냐면은 마지막에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질 때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샀는데 안 오른다고 계속 울고 있다가 막 오르기 시작해서 와 좋아했는데 훅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A, B, C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A가 제일 먼저 오르지만 제일 오래 올라요. 그지? 그 다음은 B고 C인데 C는 어떻게 보면은 꼬리 같은 거죠. 짐승의 꼬리.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움직이지만 제일 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뭔 소리냐? 동탄이 이제 막 불 붙었어. 그러면 그게 상승이 막 5년, 6년, 10년 쭉 가면 좋은데 그게 뭐 짧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거주 하다가 보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우상향하겠지만 거기에 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딱 좋게 팔고 나오기는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수익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더 좋은 입지에 비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보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동네다. 투자로 생각하신다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아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매일 아침 30분씩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30분까지 부동산면 뉴스를 30분씩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도 가고 뭐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많이 찾아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럴 자신이 있다 그러면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집 한 채 사고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에 돈이 좀 모이면 딴 데로 가고 뭐 그런 생각이라 그러면 난이도가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이 됩니다. 그쵸. 저도 그게 거기서 많이 샀었어요 옛날에. 왜냐면 그때 광풍 불었을 때 항상 꼭 한창 꼭질 때 동탄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뭐 많이 팔았지만 못 나와가지고 2개 파느라고 힘들었어.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잠실 엘리트와 비교했을 때 동판교는 용적률이 혹시나 재건축을 노려봄직한 용적률이라 그것까지 감안해서 10년 이상 실거주 2040년 정도까지요. 실거주 플러스 투자로 문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시라면 그 잠실에 예.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되잖아요. 그때 저희 차 타고 봤던 아니 그 잠실 그 지금 30억 보시는 거잖아요. 그 5단지나 뭐 장미 아파트 이런 거 실거주 내시면 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판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강뷰 보이는 훨씬 낫지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이런 대화가 자꾸 오가면 제가 그 질문하시는 분이 더 파악이 되니까 실거주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다. 투자 나중에 재건축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재건축이 동판교보다는 여기가 훨씬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올랐을걸요. 그러니까. 장미 호가가? 아니, 그 30억 이야기 하시니까. 30억짜리 이야기 하시니까. 장미 30억이면 매매 가능한 것도 있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면, 괜히 내 이야기, 구축도 가능하시면 장미를 사시면 되지. 왜 동판교를. 그러니까 동판교에 지금 사시고, 동판교가 지금 좋으니까, 뭐 직장 이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뭐 자식이 있고 그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직장을, 뭐, 이렇게 직장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구축도 가능하다 그러면 잠실 쪽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를 사는 게 동판교보다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호재는 우리 집만 오르는 게 가장 좋은 호재예요. 다른 동네는, 다른 집은 하나 안 오르고 우리 집만 딱 오르는 게 제일 좋은 호재죠. 그죠? 왜냐하면 기분은 언제 좋냐 하면은 다 올랐을 때 너도 오르고 나도 오르고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렇죠. 니보다 내가 많이 올랐을 때 기분이 좋아. 떨어져도 네가 많이 떨어지고 내가 좀 덜 떨어져서 기분이 좋아. 상대적인 거잖아. 몇 천이라도. 우리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그 이야기를 좀 수학적으로 좀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동네 아저씨 스타일로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시장 수익률보다 수익률을 초과했을 때가 기분이가 좋아.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시장 수익률을 우리 아파트만 초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가 좋아 그때. 내 기분은 상대방의 기분이 얼마나 상대방의 기분 좋아짐 총량이 얼마나 나보다 낮으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잠실 오나 장미. 그치. 근데 이제 그게 가보면은 못 살아요. 뭐 테트리스 좀 하면 되죠. 노수리도 있고. 아니. 아침에 이제 오늘 같은 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이제 비가 오지만 여유롭게 우산 안 쓰고 회사를 가서 회사 지하주차장에 떼고 올라가면 비가 와도 기분이가 좋아. 안 쓰고. 기분이가 좋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이제 차를 딱 타려고 나왔는데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가 되어 있고 눈이 소복히 쌓여 있는 거. 한 손으로 우산 들고 있어요. 한 손으로 우산을 들고 이제 차를 밀기 시작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밀기 시작하는데 한 대만 밀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저 뒤에부터 밀어서 이렇게 와야지 공간이 나와. 그렇죠. 그래서 한 3대쯤 밀다가 보면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놓게 돼. 짜증나서. 우산을 놓고 두 손으로 키를 맞으면서 밀다가 보면 이렇게 밀다가 이제 손이 너무 들어오니까 팔로도 밀어요. 이렇게 밀다가. 근데 앞에 중간에 카니발 있어. 그치? 카니발 있어. 미쳐버려. 그런데 캠핑카가 있을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현타가 막 와. 야, 내가 이런 데 살아야 되나? 현타가 막 온단 말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눈이 이제 너무 많이 와갖고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눈을 치우는데 눈이 얼었어. 그래서 카드로 눈을 깨는데 안 깨져. 그래서 조금 더 세게 하면은 이제 앞유리에 기스가 갈 것 같아. 소리 나잖아. 기스 나면서 소리 나잖아. 옛날 같으면 벌써 출근했는데 현타가 오는 거죠. 난 사륜기둥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현타가 오는 거지. 그런 걸 이길 수 있다면 하시면 되죠. 집은 수리하면 되는 거니까.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수리 쫙 해갖고 호텔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멤버스 회원 중에 그분의 이제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그분의 스토리를 내가 이제 좀 각색해서 한 거야. 근데 그분 스토리 집은 올수리하면 호텔처럼 살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집 밖에 안 나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그러면 되니까 그게 가능하시다 그러면 우리 집만 떡상하는 그런 그는 재건축밖에 없다. 그게 기분이가 좋다. 장미, 잠5 아시아 선수촌 중 어떤가요? 고민 중입니다. 잠실에 재건축 단지들이 많죠. 네. 많은데 지금 이제 잠실주공 5단지가 제일 대장이고 원래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거기에. 그 다음에 장미 아파트도 대장이고 원래 거기도 부자들 많이 살았고 왜 그 두 개 집은 예전 기준으로 부엌 옆에 입주가사 도우미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식모방. 그치. 옛날 말로 식모방. 그래서 있을 정도로 구조 자체가 부자들을 위한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그게 막 30평대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구조였고.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이 진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지금도 많이 사시고 중대형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재건축 중에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우성 1, 2, 3 이렇게 레미안하고 차이가 붙었죠. 누가 될지는 뻔히 답 나온 거 아니야? 자이자이 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뭐 레미안 있고 그 다음에 우성 1, 2, 3 말고 떨어져가지고 우성 4가 있죠. 거기는 이제 아크로 브랜드를 붙이기로 했죠. 그가 있고 대략 그 정도? 이거 지금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게 잠실 러엘이나 잠내야 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장미,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 선수촌, 우성 1, 2, 3 4개 중에 뭐가 좋냐라고 하면 다 좋은데 시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낼 건데 다만 아시아 선수촌은 속도가 좀 느린 게 있지. 그 이유가 일단 부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좋아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부자들이 많아서 속도가 느려요? 그치? 아니 먼지 나긴 뭐 이렇게 나이도 많고 뭐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재건축을 하고 피곤하게 뭐 이사를 다니고 그러냐 먼지 날리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아 그래 아니면 뭐 뭔가 굉장히 좀 신중하고 까다롭게 이렇게 좀. 그렇지 뭐 하면 또 뭐 이렇게 나는 절대 한강뷰 안 주면 절대 못해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니까. 전 조합원 한강뷰. 그렇지. 압구정동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거야. 좀 더 진행해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진행 속도 측면에서 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나 장미 또는 우성 1, 2, 3 정도가 괜찮고 우성 4는 약간 아무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 입지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섬 같거든. 거기가 섬. 그 빌라라는 바다에 있는 섬 같거든. 좀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될 건데 속도는 이제 뭐 잠주 5가 빠르고 빠른 아웃풋을 원한다. 잠주 5. 그 소리 없이 강한 걸 원한다. 그 장미. 물론 장비도 이제 상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상가 문제는 어디에도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장미나 우성 1, 2, 3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시아 선수촌은 넓고 중대형이 있고 좋긴 한데 이렇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안 나더라고요. 옛날부터. 오래되긴 되게 오래됐거든. 아마 그게 이수근 옛날 건축가 이수근 씨의 작품일 거야. 이수근 맞나? 그런데 속도는 조금 이렇게 아무래도 그 의견 모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 잘하신 분들이라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이런 거지. 우성 1, 2, 3이나 이제 아시아 선수촌은 약간 중후한 매력인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장미나 그 잠실주공 5단지는 거기에 비하면 약간 좀 더 캐주얼한 동네 분위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아시아 공원이 있어갖고 아시아도 공원이라고 하죠. 조용하고 좀 천천히 고즈넉한 이런 느낌이 많고요.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고 잠실 쪽은 아무래도 그 잠실역 쪽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고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좀 있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인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선수촌 시어머니 사시는데 재건축 귀찮다고 합니다. 이대로도 좋다고. 정확하네요. 집을 인테리어를 몇 억을 들어서 해놨는데 뭘 가냐. 좋다. 뭐 우리는 주차장도 널널해. 막 이런 거. 그렇죠. 카파트프 넣으면 돼. 막 제가 주차장 없으면 못 돼.